오늘날에는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을 요즘엔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 수천 달러를 호가하던 기술이 요새는 단돈 몇 푼이다. 심지어 공짜 기술도 널렸다.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의 일, 심지어는 부서 전체 일을 처리할 수도 있다. 몇 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식은 죽 먹기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노예처럼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할 필요가 없다. 일주일에 10시간에서 40시간이면 충분하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투자할 필요도 없다. 인생을 송두리째 걸지 않아도 된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다니고 남는 시간에 사업을 해도 충분하다. 심지어 사무실도 필요 없다. 집에서 일하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생면부지의 동료들과 협력할 수도 있다. 실패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실패해서 뭘 배우는가? 기껏해야 또다시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울 뿐이다. 그게 전부다. 성공은 당신에게 진짜 실탄을 제공한다. 어떤 일이 잘 돼가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게 된다. 그렇게 한번 성공하면 또다시 성공할 수 있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한번 성공한 기업가가 다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 우리도 과거의 실패는 재빨리 잊고 성공 위에 성공을 쌓아가야 한다. 장기 계획은 세우지 마라. 점쟁이가 아닌 이상 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측이 아닌 계획은 위험한 습관이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계획이 있는 곳에 융통성이 설 자리는 없다. 정보는 주로 언제 얻는가? 일을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일을 하는 도중이다. 계획은 언제 세우는가? 대개는 일을 시작하기 전이다.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미래에 관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다가올 장애물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단지 장기 계획까지는 세우지 말라는 말이다. 애써 몇 페이지에 달하는 장기 계획서를 써봐야 어차피 구닥다리가 돼 서류함에 처박힐 게 뻔하다. 먼 미래까지 추측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에 할 일만 결정하면 된다.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면 그만이다. 한참 전부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시작하기 바로 전에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일단 출발해도 괜찮다. 그냥 비행기를 타고 떠나라. 깨끗한 셔츠와 면도용 크림, 칫솔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도 된다. 계획 없이 일하기가 두려운가?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규모에 집착하지 마라. 왜 다들 규모에 집착하는 걸까? 왜 다들 확장만 목표로 삼는 걸까? 큰 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적당한 크기를 찾아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될까? 미리부터 적정한 크기를 정할 필요는 없다. 서서히 성장하다 보면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섣불리 인력을 늘렸다가 망한 회사가 부지기수다. 단기간에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소규모는 기착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목적지다. 중소기업은 사업 규모가 커지길 원하지만 대기업은 민첩성과 유동성을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몸집 부풀리기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직원 수만 말하는 게 아니다. 건물과 IT 인프라, 가구 등도 적당한 게 좋다. 이것들을 유지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따라서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짐이 늘어나는 셈이다. 사업체가 작으면 어떤가? 크든 작든 탄탄한 회사라면 얼마든지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일 중독을 자랑하지 마라. 일 중독자들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하다. 남들보다 오래 일한다고 해서 꼭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일 중독은 득보다 실이 많다. 무엇보다도 그런 식으로 일하면 몸이 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적게 일할 수밖에 없다. 일 중독은 무의미하다. 일 중독자들은 심지어 일을 키우기까지 한다. 일 중독자들은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다. 비효과적이어야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 중독자들은 남들보다 오래 일해야 영웅인 줄 알기 때문에
대개는 부지불식간에 없던 일거리까지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일 중독자들은 늦게까지 남아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죄책감을 심어주고 사기를 떨어뜨린다. 일만 하고 살면 올바른 판단력을 잃는다. 가치관이 비뚤어진다. 정말로 노력을 쏟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일 중독자들의 실제 성과는 오히려 정상인들보다 못하다. 일 중독자들은 영웅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 단지 쓸데없이 자기 몸만 학대할 뿐이다. 진짜 영웅은 벌써 일을 끝내고 집에서 쉬고 있다. 위대한 일을 하려면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암 치료제 정도는 찾아내야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저 자신의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된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이 편해졌어요. 고객에게 이런 한마디를 들을 만한 일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빈자리가 느껴질 만큼 의미 있는 역할이면 된다. 이런 일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 일할 시간이 영원하진 않다. 가장 쉽고도 단순한 방법은 자기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사용해도 괜찮겠다 싶은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보나마나 잘 팔릴 것이다. 제임스 다이슨도 자신이 가려운 곳을 긁었다. 다이슨이 집에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데 빨아들이는 힘이 점점 약해졌다. 다이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세계 최초로 먼지 봉투가 없는 사이클론 진공 청소기를 발명했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면 그 결과물의 가치를 짐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없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방식의 백미는 자기 일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평생 해야 할 일이라면 이왕이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가려운 곳은 스스로 긁어라.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 카메라와 필름을 들고 나가 무엇이 되었든 영화로 만들어와라. 스탠리 큐브릭이 영화 감독을 꿈꾸는 이들에게 즐겨 했던 말이다. 이것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일단 일을 저지르라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장 카메라를 들고 녹화 버튼을 눌러 촬영을 시작하라. 사업 아이디어는 전체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사소한 부분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다. 몇 시간이면 일을 벌이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완벽한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 나이가 적으면 너무 어려서 못하고 나이가 많으면 너무 늙어서 못한다. 일은 항상 바쁘고 돈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다.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자꾸만 미루면 평생 못한다. 제이슨 프라이드와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헨슨의 리워크라는 책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진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딘의 추천서가 맨 앞에 있는데요. 이 책은 당신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오늘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막 내용이 나와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사지 않을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 추천서는 그만 읽고 당장 이 책을 사라. 이 두 저자는 베이스캠프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데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일을 버려라 라는 책도 썼어요. 이 책을 먼저 읽었었고 그 책도 너무 좋았고 이 책을 또 다시 읽었는데요. 참 읽을 때마다 머리가 확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사사키 우미우시의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그 책을 가끔 읽어주면 뭔가 물건을 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책 리워크랑 일을 버려라 를 읽으면 뭔가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한테도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내가 쓸데없이 뭔가 고통받으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점검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정말 필수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 그러기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이 뜨고 나서 사실 맥 유저들은 좀 그런 걸 선호하긴 했었는데 미니멀리즘이 스티브 잡스로 인해서 확 대중화가 된 느낌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심플한 디자인이 더 가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애플의 디자이너였던 조나선 아이브 때문에
조나선 아이브가 영향을 받았던 디터람스 디자인 전시회까지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참 신기한 게 뭔가를 알면 자꾸 다 쓰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토샵 같은 거 배울 때 생각이 나요. 10대 때 배웠는데 너무 신기한 기능 같은 게 많잖아요. 참 그때는 한창 홈페이지 돌아다니면서 축전 이런 거 주고받는 것도 유행하고 그랬는데 축전을 만들면 참 창피하게도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온갖 엠보싱 효과와 메탈, 금, 장식 뭐 이런 것까지 막 해가지고 뭐 몇 개월, 몇 주년을 축하합니다. 홈페이지 개장. 정말 포토샵에 있는 효과는 다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주면서 속으로 엄청 뿌듯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를 때일수록 배우는 족족 다 티를 내고 싶구나. 왜냐면 점점 실력이 늘수록 그런 기능들을 과장조금 못해서 손을 아예 안 대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도 예시로 나와 있긴 한데 한국에서도 아마존이 사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쿠팡 같은 걸 많이 쓰더라고요. 아마존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클릭 결제라고 있는데 보통은 회원가입이 다 돼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쇼핑몰이. 그럼 진짜 딱 그 상품을 클릭하면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주문이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제 프로세스의 미니멀리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많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내 삶은 점점 나아지지만 딱 하나 단점이 불필요한 과정이나 불필요한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걸 티를 안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일이 아니다, 제발 진정해라, 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남의 거에 불평하는 대신에 내가 뭔가를 단순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면 그 분노의 에너지가 생산적으로 써지기도 하고, 이 책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걸 그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아라. 많은 주부사업가들 이야기를 보면 뭔가를 막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서 이걸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불편함을 맞닥뜨려서 그걸 해결하다가 그게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이어져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겪었던 거에서 불편했던 점, 싫었던 점, 잘은 모르지만 왠지 이 저자들은 내향인일 것 같아요. 회의 싫어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를 만들기보다는 진짜 가족은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가족이랑 쉬어라, 이런 마인드. 꼭 필요한 얘기라면 타이머를 딱 켜놓고 타이머 올리면 얄짤없이 딱 끝내라고 적혀있어요. 무조건 해산하라. 너무 좋죠. 최대한 작은 인원으로 모여라. 그리고 스몰톡 같은 거 하지 말고 문제에 관한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라. 회의실로 굳이 모이지 말고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 그 보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거기서 바로 해라. 그리고 해법에 관한 이야기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그걸 할 건지 바로 정해서 실행해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읽으면 회사를 안 다녀본 사람은 오히려 학생들은 이게 지금 방법이라고 책에 써져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회사를 다녀본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맞아 제발 좀 쓸데없는 짓 좀 제발 그만 좀. 가끔 물건도 다 버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똑같은 상태인데도 내가 뭔가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뭔가 눈에 조금 더 보여서 거기서 또 걸러낼 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발전할 수 있거나 오히려 또 퇴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뭔가 유동적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 누가 한번 딱 정해놓으면 그게 비효율적인 걸 알아도 누가 선뜻 나서서 그걸 바꾸지 않잖아요. 그렇게 또 그 비효율적인 게 굳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그걸 보면 바로 이상한 게 보이는데도 그걸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선뜻 또 얘기하기가 그렇고, 이게 진짜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쉽게 바뀌려면 좀 규모가 작은 게 유리하기도 한데 그렇게 책에서 또 나와 있어서 납득이 너무너무 갔어요.
제가 오늘 잡담에서 했던 얘기들이 공감이 가신다면 아마 책을 읽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